보통 출근 몇 시예요? 보통 출근 6시 30분? 에이, 대박. 아니, 출근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박. 그거 5일째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저기 교회에 사니까. 음, 음. 이게 어. 내가 화면에 절반밖에 안 나오네. 이게. 저는 되게 크게 잘 나와요. 중심에 잡혀 있나? 지금? 딱 중간에 잘 잡혀 있어요. 어, 이쪽에서 보는 건 중심이 안 잡혀 있는데. 제가 희한하네. 자, 지금 찍은 거 딱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빠 카톡 열려 있죠? 음, 이제 강의할 때 긴장돼요? 오늘 긴장되네. 오늘 이거 원래 몇 명 들어오는 강의지? 오늘이 휴일이라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석가탄신일이라서 휴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일이구나. 부업자분들, 예, 오늘 원래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음, 지금 카톡 보면 딱 중간에 잘 나오죠. 카톡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 이게. 네, 중간에 아주 잘 나와요. 나는 오늘 우리 저기 감사의 방 네, 그쪽 분들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음, 이분들 중에는 그 누구지? 아, 누나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다. 있어 봐봐. 여기서 가상 배경을 어떻게 선택해? 마이크. 마이크. 그 비디오 옆에 화살표 있죠? 네. 그 화살표를 체크하면은 가상 배경. 가상 배경이 나오는데 응. 들어있는 게 없어요. 들어있는 게 없다고? 하나도? 네, 집어넣어. 네, 하나도 없어. 집어넣어 지금이라도. 그 텐센트는 용량이 크면은 안 넣어지대요. 참 불편해. 그거는 좀 불편해. 그래요. 이게 용량이 큰 거는 안 되더라. 지금 제게 희한하게 가상 배경이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칠현 사장님 이발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청각 정교선 사장님. 같으네요. 총각. 청각 같은데. 설마 어디 나가서 총각이라 하진 않지요. 그거야 안 하겠지. 100세 시대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좀 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머리만 자르면 젊어 보여요. 희한하게. 진짜 남자들은 좀 머리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머리빨이 참 큰 것 같아요. 자, 물 좀 갖고.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에요? 네, 한국에는. 뭐 중국에는 종교적인 그런 걸로 휴일이 없잖아요. 네, 중국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태어난 날도 쉬고 부처님이 태어난 날도 쉬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태어난 날은 왜 안 쉴까? 내가 태어난 날이 제일 중요한데 좋은 이제 생각이네요. 앞으로 내가 태어난 날 그냥 하루 쉬려고 내 생일날은 네. 자체 휴일을 하려고 일 안 하고. 중국으로 간 지가 한 얼마 됐죠? 중국 온 지가 2000몇 년도였지? 2004년도에 4년도 왔으니까. 그죠? 네. 이랬어. 이봐봐요. 이제 수요일 날 평일에는 안 보였던 분들이 이제 휴일이어서 오늘 막 보이네. 오늘 날 잘 잡으셨네요, 김치련 사장님. 안현숙 사장님이다. 안녕요. 어머, 오늘 네. 옷이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그 입고 어디 호메오입니다. 호메오. 잠옷이야 혹시?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그 입고 어디 이제 나가야 되겠네 보니까. 야, 9시 시작하는데 진짜 딱 9시에 다들 들어오시는구나. 강사님 긴장하실까봐 너무 일찍 들어오면. 아, 본래 긴장을 안 하신다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감사합니다. 되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네. 진짜 좋네요. 오늘 많이 윤- 덥답니다. 윤희 사장님. 오늘 엄청 덥대. 한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덥대요. 김치련 사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윤희 인터넷 사장님 상황이 좋기를 바랍니다. 사회. 바람이 안 불어주길 진짜 기도해야 된다. 바람 불면 막 끊깁니다, 중국은. 그래요? 저기 중국이에요? 네. 모덕성 사장님 화면을 터치해서 한번 켜보세요. 화면을 터치해야 됩니까? 네, 얼굴이 안 보여요. 비디오 비디오 저기. 비디오를 누르시면 돼요. 비디오 시작. 네, 됐습니다. 몰골이 네. 이상하네. 예. 팀장님 저기 네, 고덕성 네. 사장님 아시죠? 평택. 예. 말은 평택. 들었는데 얼굴을 뵙는 거 그렇죠. 처음이네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곽은숙 팀장님은 부산의 저 전국장님 한쪽 라인 우측이고 저희들이 좌측이에요. 저 전기순 팀장님도 그 같이 저하고 형제 라인. 우리 안현숙 사장님 우리 스폰서의 한쪽 우측 근데 라인입니다. 희한하게 지금 화면에 전미숙 팀장님의 좌우 라인이 딱 들어와 있네요. 제 화면에 이 9분이 딱 좌우. 어, 좋텐다 좋텐다. 이현희 팀장님, 네. 오늘 저는 처음인데 한 몇 분이 참여하는 겁니까? 20명, 30명 가까이 돼요. 많이 예, 들어오실 예. 때는. 네. 예, 저는 그냥 잘 이렇게 지켜보도록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청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돼요. 강의 다 끝나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워낙 잘 들으시고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하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바로. 1번입니다. 제가 사회 보면 되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발표를 했어가지고 이번 주 사회를 보는데 사실 우리 이제 박근수 팀장님의 파트너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단히 김치련 사장님의 소개를 드리면 이제 현재 중국에서 직업이 있으시고 소비자가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애터미에 대한 공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 이제 유통에 대한 공부를 스폰서인 박은수 팀장님과 1년간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아셨고, 그래서 현재는 애터미 전도사로 활동하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시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중역을 맡으셔서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애터미를 1순위로 하고 계시는 부업자라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는 여기서 처음 뵙게 됐는데 중국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신 거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전도사, 자칭 애터미 전도사입니다. Yes, I can.입니다. 저는 2020년 작년에 그 애터미 관련해서 저희 박운숙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4월 10일부터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목적은 과연 애터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도 있었고 뭔가 더 자세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애터미의 결점을 찾고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애터미 강의를 보고 그리고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아닌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고 그리고 해야 할 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 회사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회사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나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꽂힌 거는 이 애터미가 정말 교육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정말
성공의 사다리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칭 애터미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지금 북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 과연 왜 시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애터미 회사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해도 되는 사업 중에 그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 그리고 애터미 사업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경제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흘러간다는 것은 저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가 저성장하는데.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직원도 많이 뽑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주위에 보시면 그 양롱원에 60살 되신 분이 가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들어왔냐고 그런다고 하죠. 지금 60세 되신 분이 40세로 보이는 시대예요. 정말 한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중국도 고령화 사회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보세요. 화면 모니터 상에서 보내는 시간과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예기치 못한 코로나를 저희가 맞고 지금 또 경험하고 코로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죠.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있잖아요. 위조가 안 되는 기술. 그리고 저희가 메타버스, 가상세계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NFT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위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저희에게 닥쳐왔는데요. 저희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경제가 저성장하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예상 변화를 보면 G20 국가들이 2.6%의 경제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간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 마이너스 쳤죠. 중국만 예외로 제외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선방에서 0.1%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경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저희 일반 서민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정말 돈이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은행 예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거나 거의 마이너스에 근접하는 한국도 0.75%. 정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았는데 언제 그랬냐 싶듯이 지금 마이너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서민의 이게 재정을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로 통해서 이게 저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자세히 지켜보죠. 저희가 직장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있었죠? 집에 있었죠. 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니터 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집에 있었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모니터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모니터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죠.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온라인 쇼핑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이 유통이 계속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여행, 항공, 면세, 그리고 운수, 숙박, 공연, 문화, 예술 매출이 다 급감했죠. 그 반면에 저희 온라인 유통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는 거는 누가 시대를 변하게 하죠? 아무래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정부의 정책과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지금 있습니까? 2025년까지 스마트 공장 목표 보급률이 3만 개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5년까지 1,500개의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 어떤 개념이죠?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이 전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획, 설계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되죠? 생산에 종사하셨던 분들, 유통에 종사하셨던 분들, 판매에 종사하셨던 분들, 이분들의 일자리가 결국은 사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게 정부와 회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얼마나 노동쟁이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산업재해, 사람이 다치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들죠. 그리고 24시간 노동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AI와 인공지능 이 대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 AI, 스마트 공장으로 가고 싶겠죠. 자,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의 AI 플랫폼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26.8%씩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보셨죠? 저희가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됐잖아요. 모니터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상에서 온라인 쇼핑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플랫폼들이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보니까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과 우리 개개인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가 고령화 시대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60대 아줌마가 40대로 보이고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젊게 오래 산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 젊게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그 후에 저희가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저희들 다 100세까지 살 거고요. 저희 자녀는 뭐 120세 그렇게 살 텐데 소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장수의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심하죠. 저희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한국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해요. OECD 평균이 12.5%인데 한국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 노인 빈곤율을 보면 저희 잠재적 하류 노인의 필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수입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네.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네. 그러면 노인 빈곤층이 이렇게 많은데
그 노인 빈곤층이 많은 이유, 그리고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7억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7억 원 모아 놓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7억 원을 모을 자신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돈이죠.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요. 한국이 이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부모들이 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68%인데요. 결국은 자녀 뒷바라지하고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현실이 닥치는 거죠. 국가의 의지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봤자 고작 8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이 필요한 돈이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만 원 수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국가가 책임져 줄까라고 생각했지만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가 없네요. 상황은.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은퇴를 하면 은퇴 후에 정말 좀 쉬고도 싶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또 은퇴하시고도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닥치고 있는데요. 지금 10명 중에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퇴 후에 50년 동안 살아갈 경제적인 자금을 저희가 아직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당장 50세가 닥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위에 뭐가 있죠? 생각해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방금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죠. 저희가 그 변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 위기로 그 위기 속에서 또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더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만 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비즈니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자녀 뒷바라지하고 남는 소득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소득을 갖고 있었는지 소득의 종류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데요.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 1:1 교환이죠. 시간 투자한 만큼 금액으로 받는 거고요. 자본소득은 금융소득과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겠죠. 금융소득을 올리시려면. 그러나 시스템 소득은 지금 자본이 없더라도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스템 소득이죠.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을 한번 봤는데요. 저희에게 필요한 게 자본소득이거나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스템 소득이에요. 저희가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50세, 60세 되시는 분들이 노후 대비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 상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걸 가지고 고정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이죠. 저희가 우물물을 길러 오는데 매일 8시간씩 일을 해서 매일매일 재정적인 소득을 얻을 건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파이프라인이 구축됐을 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올라갈 건지, 그것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디에서 돈이 벌리나요? 유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 있어야지, 이게 차이가 있는 곳에서 흐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자를 재배해서 감자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차이에서 이제 유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던 거를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교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모든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유통업체라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불편해요. 저희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요. 나가기도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막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의 4.0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온라인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이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직접 판매 사업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2.0에서 나왔던 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제외하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접 판매 산업에 보면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가 있는데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말 환상적인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물류가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SNS가 발달하거나 통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을 주문해서 자기가 집에 쌓아놓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죠. 그게 방문 판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방문 판매 저희가 발로 뛰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키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방문 판매, 지금 현실에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까지 저희가 왔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환경이 그만큼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류도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직접 판매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벌려면 그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계산이 나옵니다. 직접 판매 매출 규모가 한 14조 153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방문 판매 회사가 한 2만여 개 있고 다단계 판매 회사가 한 13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매출 규모하고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나 롯데쇼핑 이런 유통회사하고 비교를 하면 이마트 매출 규모도 안 됩니다. 직접 판매 매출 규모가 14조니까. 그런데 저희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에서 추구하는 게 유통의 허브잖아요. 저희가 유통회사도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되죠.
그리고 저희의 경쟁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유통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터미는 유통회사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하이브리드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의 장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단계 판매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자 수가 지금은 한 130개 정도 되고 시장 매출액이 2020년 해서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2008년에부터 보면 한 2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 지금 시장이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한국에서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애터미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직접 판매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3위가 한국이라는 게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직접 판매 시장에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위가 독일, 5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매출도 많이 나고 그런 회사라고 하면 시장에서 데이터상으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직접 판매 회사들 중에 매출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본 자료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암웨이에 거의 근접해 있었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이미 암웨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애터미가 그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꾸준히 이게 성장을 해야지만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도 그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터미의 성장을 한번 보시죠. 애터미 2009년부터 250억 원 매출에서 2019년까지 1조 800억 매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애터미가 그냥 실물 경제에만 발을 내딛고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 유통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전 세계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애터미가 지금 한 18개국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미국을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애터미가 분명히 100년 이상 가는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보여준 게 2010년에 미국을 처음으로 먼저 해외 시장 중에 미국을 진출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은 가장 치열한 전 세계 소비 시장이면서 경쟁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생각과 이 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확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 시장의 데이터들 그리고 애터미의 성장 수치를 가지고 다 설득을 할 수는 없죠.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생긴 토종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국가에서 검증해 주는 건데요. 2019년에 애터미가 1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은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편견으로 보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대 흐름에 대해서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터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봤는데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 오너가 이 회사를 왜 시작하였느냐라는 그 첫 번째 생각의 씨앗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겠죠.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박한길 회장님이 정말 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찾다가 못 찾아서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회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겠죠. 실제로 애터미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저희의 마음에 딱 맞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계속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매출이 발생을 하려면 그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게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필수품은 재구매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소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터미에서 회사에서 강조하는 게,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집중해서 강조하는 게 균형 있는 삶입니다. 저희가 회사 생활만 인생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생활도 저희 한 개인의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회사의 운영 방식은 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었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애터미가 원칙 중심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 중심 경영 그리고 보상 체계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신뢰를 또한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경험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돼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애터미에서 갖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 모든 사람을 본사에서 교육하는 이 교육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가장 불안한 연결고리를 완결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제가 보기엔 정말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방금 저희가 보셨다시피 꾸준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려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어야 돼요. 애터미의 핵심 제품, 지금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해모임 제품. 해모임 제품은 6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애터미가 독보적인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이 2위고요. 3위가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인데 화장품 제품 중에서도 애터미는 독보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위가 애터미 친생 유산균 제품, 그리고 5위는 애터미 치약 플러스입니다. 친생 유산균도 건강식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치약 플러스는 저희의 일상생활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저희 생활 필수품까지 애터미에는 정말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증거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애터미 건강보조식품의 해모임이 나왔을 때 용량이 20ml에 30호였거든요. 그런데 용량도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제품의 기능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왔어요. 해모임의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ml에 60호 수량이 2배로 늘어났네요. 똑같은 가격에 정말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회사의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 화장품도 보면 제가 이걸 보면 1세대 생활 화장품 5종하고 3세대 애터미 스킨케어 6종 시스템 더 페임을 보면 1세대는 디자인을 봐도 정말 촌사람 같고 그렇죠. 근데 3세대는 정말 도시사람 같아요.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써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에서도 많이 변화가 생겼지만 방금 해모임에서 보셨다시피 또 용량을 끊임없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스킨 로션만 해도 125ml에서 150ml로 그리고 5종이던 거를 6종으로 비비크림까지 하나 더 넣어서 정말 소비자가 만족할 만하게 그리고 저희 애터미 이브닝 케어 제품 같은 경우도 용량을 120ml에서 150ml로 올려줬죠. 그리고 저희 생활 필수품인 치약 같은 경우도 180g에서 200g으로 늘려줬고요.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가 썼는데 제품이 뭐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지 않다고 하면 반품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반품을 안 한다고 하면 왜 반품을 안 하죠? 대체품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애터미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썼는데 이 품질에 이 가격대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품하시겠습니까? 절대 반품 안 하시겠죠. 그래서 애터미의 반품률이 0.19%밖에 안 됩니다. 보통 업계 반품률에 보시면 애터미의 반품률에 근접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2009년에 애터미 회원이 58,000명이었어요. 201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330만여 명으로 늘어났죠. 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긍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애터미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또 보면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회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애터미가 86.33%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회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애터미는 회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외 통합해서 2020년에 1000만이었는데 지금 이미 15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저희가 검증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하면 가장 상위 단계는 어디죠? 국가에서 인증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죠. 한국소비자원회에서 인증한 거죠. 지금 이 CCM 인증 마크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기존에는 롯데백화점이나 뭐 신라, 신세계 백화점 이런 유통회사가 받던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국가의 기관이 인증을 한다는 것,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겠죠. 정말 이렇게 애텀이라는 회사가 좋고 제품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애텀이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애텀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고 검증을 해 보셔야겠죠. 정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써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품이 좋고 가격이 절대 가격인지 품질이 절대 품질인지 검증을 해 보시고 제품이 좋으면 하나 쓰다가 2개 쓰고 3개 쓰고 가짓수를 늘려나가야겠죠. 왜냐하면 검증된 제품이고 절대 가격의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면서 아예 애터미로 마트를 체인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애터미가 이렇게 제품을 쓰시게 되면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그 포인트가 쌓여서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딱 되는데 어느 순간 통장에 6만 얼마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품만 썼는데 애터미에서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알려야겠죠. 가족, 친척들한테. 나만 혜택을 볼 게 아니고 가족, 친척도 혜택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주위에 알리시면 돼요. 그 광고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애터미에서 수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자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체험 매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은 저희 개개인이 체험 매장, 하나의 체험 매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체험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체험했던 거를 알려드리면 되는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아까 애터미가 하이브리드 회사라고 했는데요. 유통회사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저는 애터미의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것. 저희가 아마존에 회원가입하면 진입비, 가입비 있습니까? 유지비도 없죠. 유통회사의 구조입니다. 알리바바 가입하는데 가입비 안 냅니다. 저는 애터미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이 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통의 플랫폼도 같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애터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대가 저성장 기조로 흘러가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혼자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이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터미에 필요한 게 바이너리 구조거든요. 혼자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네트로 연결해 가지고 함께 일해서 성공하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구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할 수 없는 한수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아마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하자고 하시면 거의 100% 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애터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100% 도움이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해외 유학 많이 가시죠. 해외 유학 가면 어떡합니까? 수입원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애터미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네요.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시든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국가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만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더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야지 성공의 열매를 자기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가 않죠.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맨 위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 몇 분이 정말 1년에 몇십억도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애터미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다 함께 중산층 이상으로 성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애터미는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수당, 그리고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애터미 시스템은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를 드리기 때문에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그 금액에 맞는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30만부터 5천만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가 30만에서 5천만까지 가는데 166배가 증가가 되는데 점수로는 300점 증가했으니까 한 20배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드리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급 수당을 받으려면 한 달에 절반으로 딱 쪼개서 15일 동안 250만 PB가 좌우에 달성이 되면 직급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 수익의 20% 중에서 절반을 딱 떼서 저희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10%를 딱 드리니까 처음 초기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 만드는 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초기 사업자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 위에 직급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스타 마스터가 로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2명의 스타 마스터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애터미가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스타 마스터의 직급을 좌우에 2사람씩 만들어내게 되면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직급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승급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세일즈 마스터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제품으로 드리고 그 후에는 이제 현금 프로모션이 있고 그리고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이분들은 이제 회사에 한 임원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원 활동비로 현금이 나오게 되면서 또 맨 위에 직급까지 가게 되면 이제 사무실까지 그리고 개인 비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는 최종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또 저는 그 마지막 목적인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수당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터미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온라인 세미나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면서 지역 부업과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아카데미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기회가 되거나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도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터미가 원하는 게 상생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는 것을 애터미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성공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를 해서. 너무 잘해주셨네요.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차분하시니까 이렇게 귀에 잘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공부를 진짜 하신 게 느껴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게 딱 느껴졌던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희 다 강의 듣고 나서 한마디, 그러니까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화면을 꺼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셔가지고 여기 우리 박은수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려나 보다.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트너님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은수 팀장님 안 들려요. 고덕성 사장님한테 아까 일바로 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덕성 사장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들리나요? 목소리? 네. 예. 예, 방금 김치련 사장님 강의하신 내용은 혹시 회사의 기초사업 설명에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좀 되게 좀 교육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싶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처음으로 가입했는데 오늘 또 이런 기초 사업 설명회를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듣고 지금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여튼 강의가 너무 좋았고 저도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끝이죠. 공부하셔서 다음에 발표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네 팀장님이 두 번째, 박은수 팀장님. 예. 저야 항상 제 파트너들을 이런 강의할 때마다 항상 믿거든요. 잘할 거라고 항상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김치련 사장님이 워낙 공부를 스스로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라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시키는 거 1도 없습니다. 설마 혹시나 제가 강하게 막 빡세게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그거 1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워낙에 잘 하시고 또 평소에도 본인 발표하는 그 실력을 이렇게 늘리려고 저에게 먼저 요청을 하거든요.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노력을 주도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게 평소에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또 와서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치련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왜냐면 중국은 오늘 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오늘 거의 반차 아닌 반차를 내서 하셔가지고 오늘 또 많이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수 팀장님 훌륭한 파트너를 두신 것 같아요. 반차까지 내시고 이렇게 발표 준비해 주시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럼 저희 또 해주실 분 없나요? 우리 전미숙 국장님께서 손 드셨어요. 애터미 전도사님, 이야, 오늘 그 애터미 1순위로 생각하시고 회사에 반차를 내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시고, 정말 배움에는 멈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주 2회를 듣잖아요, 저희들이. 똑같은 강의를. 그런데도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전달이 참 다르구나. 오늘은 마치 옆 사람한테 설득시키듯이 하신 강의였어요. 너무 부드럽게 편안하게 하셨는데 제가 김치련 사장님과 사업을 하고 싶다. 제가 만약 설득을 당한 입장이라면 야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임팩트 있는 강의였고요. 기본에 정말 충실하면서도 시간이 약간 오버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50분을 채워달라고 한 강의가 사실 이 기술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기초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전달력의 완전 임팩트 짱이었습니다. 너무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혹시 발표자가 정기수 사장님. 네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잠깐요. 네. 잠깐. 네. 오늘 그 사업 설명하신 분의 어떤 하기 전과 후에 대한 소감을 들어야 됩니다. 맞다. 제가 사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치란 사장님이 우리 후련하게 이거를 다 마치시고 나서의 소감 한번 듣고 마칠게요. 네. 저는 이게 사업 설명을 하려고 몇 번 해보니까 또 많이 버벅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만 하는 거하고 입술로 내뱉는 거하고 차이가 정말 많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 같아요. 끊임없이 파도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말 애터미를 전도하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전도사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죠.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마치면 될까요? 이유미 사장님, 네. 김미성 본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제가 본부장님이 그냥 조용히 계셔요. 아무 말도 없이 손도 안 드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나와서 부끄러워서 내가 오늘 또 남자분이 강의하시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네요. 너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제가 김치란 사장님 강의를 듣는데 훨씬 더 내용도 그렇고 또 차분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내 걸로 되신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강의 훈련을 하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매주 이렇게 두 번씩 나와서 수요일, 토요일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줌으로 강의가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반응이 없는 이 화면을 보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해내야 되는 이 강의를 연습하는 이 시간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수고 많이 해주시는 것 알고 김치련 사장님도 조금씩 성장하셔서 이제는 본인의 입에서 애터미 전도사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확실히 스폰서의 힘이 크네요.
안 보이시던 분들도 막 들어와 계시고요. 어쩌면 이게 또 우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쉽죠. 우리 열심히 한번 김칠환 사장님 하시는 것도 보시면서 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요. 중국에서 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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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미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칠환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칠인 사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현숙 사장님도 반갑고요. 예춘희 사장님도 반갑고요.